아, 저 이름은 송자, 조자, 헌자, 송조헌입니다. 뭐 옛말로 하는 호는 노송이고 요즘 말로 하면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너암리 하늘 밑에 첫 동네예요. 그렇게 태어나고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살지기입니다. 그래서 곤드레 원반죽이라는 것을 실컷 먹었고, 그래서 우리 동네가 마을이 조그만 마을인데 한 16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상은 못 갔지만은 중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자기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한문을 좀 배우셨고, 그래서 제가 말 배울 때부터 천자문을 가르쳐 줬고, 그래서 천자문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도 뭐라 가지고 하니까 동네 이제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당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천자문을 배운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계몽편이라는 것을 먼저 배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훈장님이 저를 갖다가 굉장히 총명한 걸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명심보감을 좀 배우고, 보통 이제 명심보감을 배우면 그 후에 뭐 통가면이 뭐 이런 걸 배우는데, 날 보고 그때 나이가 8살인데 소학을 배우라 그랬어요. 소학에는 그 어떤 말이 나오면 인생 8세의 개입 소학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소학을 배우는데, 그 소학은 부모인데 효도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당을 한 1년 이상 다녔죠. 그렇게 1년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좀 자만을 했어요. 그 서당 내에서 굉장히 이제 잘한다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만을 해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훈장 선생님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보니까 그 훈장님이 나이로 봐서도 좀 젊은 분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먼저 훈장님보다 좀 못한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당에 가는 것이 재미가 없더라고. 그렇게 하는 중인데 6.25 사변이 났죠. 6.25 사변이 나가지고 한문이고 뭐 중단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6.25 사변이 끝난 뒤에 우리 누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누님의 시할아버지가 참 남 놓고 기억자는 모르시는 분이지만 이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버님한테 말씀을 하기를,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신학을 해야 되니까 학교가, 초등학교가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가 거리가 머니까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국민학교 다니게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우리 아버님 생각을 하시다가 그대로 이제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님 댁에 가가지고 그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국민학교를 3년을 다니고 그 가까운 면소재지에 중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무슨 뭐 졸업을 하고 안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월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입장을 못 받으면서 이제 중학교 이제 시험을 쳤어요. 시험 치니까 어떻게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이제 중학교 들어갔죠. 들어가서 한 1년을 다니는데 거리가 한 40몇 km 되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게 등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이거 가서 자취를 하면은 뭐 좀 달라질까 싶어가지고 자취를 하겠다고 이제 갔는데, 자취를 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 전주 이씨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하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취방을 구한 집인데, 그 집은 전주 이씨가 아니고 이신 이씨인데 다른 이씨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홀로 이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또 손주가, 어린 손주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주 이씨들 속에서 좀 소외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선 동네 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내 자취방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니까 거기 휩쓸리다 보니까 공부가 등하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근신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는 뭐 졸업을 할 때 그냥 연수만 채우면 졸업장을 줬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한 1년을 이렇게 집 와서 쉬면서 그 강의록을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경주에 우리 누님 집이 있어가지고 경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가가지고 다가 거기서 자영이 고등학교를 가라고 해서 경주 상업고등학교 야간에, 그때는 뭐 또 시험도 없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가서 이제 야간부 생활을 한 2년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무슨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국비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때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면은 제일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 야간에 다니지 말고 주간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야간부에서 주간을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등록금을 대주고 했어요. 그래서 매형네 집에서 일할 때는 그 일을 좀 도와줘 가면서 내가 야간을 다니니까 괜찮은데, 주간을 가니까 일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 아버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소를 한 마리 팔면 돈을 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내가면서 하는데, 그게 뭐 갑자기 1년 동안에 실력이 배양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관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나이가 졸업을 하고 나니까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영비영 하다가 2월달에 졸업을 하고 9월달에 이제 입대를 했죠. 입대를 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나올 때만 해도 그때도 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었지만, 그때가 65년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5.16 혁명이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잘 살기 운동을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하고 할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대를 하고 나면은 그 도에 예비사단이라고 있어요. 예비사단에서 2주 동안을 교육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 2주 동안을 교육을 받는 동안에 제가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걸 할 때 마침 또 어떻게 된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제대하기 1개월 전에 고향에 있던 정선에서 경북 영양이라는 데를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제대로 하고 나가지고 경주에서 토대를 잡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대로 했으니까 집에 가봐야 된다고요. 가는데 그 친구한테서 전보가 오기를 며칠 날 같이 빨리 오라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벌써 지났어요. 지나서 가보니까 거기 이제 골짜기에 응달 터이기는 하지만은 펑펑한 것이 개간을 하면 되겠더라고. 그 당시에 그 예비 사단에 있을 때, 아, 내가 앞으로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농사교본을 14권인가 얻어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이제 가서 읽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8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3남매, 여자 5녀, 3남 5녀를 낳았는데, 저 후로 이제 형님 둘은 먼저 갓별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는 내가 혼자밖에 없어요. 가니까 우리 아버님은 저보다는 처세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뭐 외골수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게 없어 보이는데, 그 가니까 동네에 가서 어른들이 이제 인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가서 인사를 했더니, 이 아버님이 동네 어른들한테 아들 자랑을 엄청 해놨어요. 들으니까 그 뭐 자제분이 얼마나 뭐 한다고 했는데 해서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부모님을 버리고 내가 경주를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농사 교본도 가져왔겠다. 거기서 뭐 개간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어요. 눌러 앉아가지고, 그 전에는 농부의 자식이면서도 그 지게를 별로 져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때 4월 달이었었는데, 음력 4월인데, 한창 이제 그 농번기가 시작될 때요. 밭에 나가서 이제 고추밭이었네. 이제 그때는 직파를 하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참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하늘이 뱅 도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그 적응을 하기까지가 한 6개월 걸렸다. 젊은 시절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5년 동안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강원도하고 그쪽하고는 농사 방법이 아주 틀려요. 강원도 그쪽에, 정선 그쪽에는 땅이 질땅이고, 경상도 그쪽에는 모래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농사 짓는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때는 이제 전부 소에 의해가지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하는데, 정선 지방에는 토질이 진흙 땅이니까 이 쟁기의 그 소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삐죽하고 됐어요. 그래서 땅을 깊이 이제 갈게 만들었고, 경상도에서는 모래 땅이니까 이 소부 자체가 삐죽할 필요가 없어요. 끝이 이렇게 둥글랑하게 넓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땅을 깊이 갈았는데, 여기서는 그저 한 3cm 정도 껍데기만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원도에서는 퇴비를 할 때 좀 굵은 나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퇴비를 햇수만 비워요. 그래서 단면치기를 해가지고 땅을 깊이 안 갈았으니까 썩은 퇴비를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서속을 가는데, 이 조 그루를 봄 되면 다 갈아가지고 그루가 막아가지고 불을 놔서 없앱니다.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조 그루택에 있으면은 호미질을 할 때 손에 걸친다고. 그렇게 태웠고, 그래서 모든 것이 1년 생활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가지고 이 심기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해서 가가지고 강원도 정선식으로 땅을 깊이 갈아가지고 하니까
거기는 보니까 한 3cm 이하 되면 생닭이 나와요. 생닭이 나오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저 집 큰일이다. 제가 농사가 안 되는데 우리 식구가 그때 5식구였는데 그 토지 가지고 저 집 밥 먹고 살기 힘들 거다. 그래서 날 보고 다 하는 얘기가 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땅은 심경을 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하고 풀을 비워도 난 나무가 막 있는 거야. 자기는 1년 초만큼밖에 안 하는데 난 이만큼 긴 걸 해서 그래서 밭에 여름에 가서 장마 가지고 하면 버섯이 나고 뭐 해야 되는데 1년 초만 하고 나니까 장래성이 없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 하는 것이 이제 옥수수도 별로 안 하고 그쪽에는 콩을 주로 했어요. 꼴짝이 되다 보니까 뭐 나락에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이 그 응달터가 된 때 좀 늪지대가 해가지고 아버님 계산이 여기 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농토를 구입하는 거예요. 저도 그 아버님하고 생각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을 만들고 그때는 논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뭐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순전히 소에 의존해 가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갖다 메우고 뭐 갈아가지고 그 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또 편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각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수평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야에다가 물을 따다 놓고 그걸 보고 거기다 이제 위에다 반듯한 막대를 넣고 여기서 저짝을 내다보는 거야. 아, 어느 정도 제가 메워보겠다. 이런 식까지 해서 논을 이제 차주부터 좀 늘린 거죠. 처음에는 거기에서 나락을 5, 6가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논에 모짜리를 할 때 나락씨를 한 5-6가지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봉화에 나가면 어떤 나락이 잘 된다. 뭐 어디는 어떤 게 된다. 그래서 이 기후 풍토에 맞는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좋은 농사도 질줄 모르는 님이 와가지고 밭을 가는 것도 엉망을 갈고 풀을 비는 것도 엉망을 하고 근데 하니까 뭐 신기한 거야.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이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씌우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뭐를 또 이제 빨리 키우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지를 확장을 한 것이 5년이 되던 해에 나락을 50가마를 했습니다. 나락을 50가마를 하고 나니까 이 시골에는 한 100여리 좌우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참, 그 뭐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곳인데 나락을 50가마를 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장가를 가가지고 첫애가 나오고 둘째가 뱃속에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있을 때는 내 혼자 뱃속은 참 편합니다.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고 그 꼴짝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2사람 있었고 대학 나오신 분이 2분 있었어요. 그 대학을 나오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전에 옛날 그 정감독이라는 거 봐가지고 피난지를 찾아가지고 오신 분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거예요. 거기다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월등하게 뭐 하니까 굉장히 웃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누구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 형집을 받지 않으니까 도저히 공부를 못 시켰다.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다 보면 우리 아버님이 하는 대물림을 그대로 하겠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무작정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한 것이, 그것도 서울로 가게 된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모짜리를 하고 날 때 이제 씨앗을 이렇게 쭉 뿌려보면은 씨앗이 많이 떨어진 데는 우짜랍니다. 빨리 키가 크고 여기저기 있는 놈은 키가 안 커요. 그 대신에 그 놈은 몸통은 벌어집니다. 옆에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하고 같은 거다. 여기 있을 때 내 자신은 대우받지만은 뚫고 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작정 이제 상경을 하게 됐어요. 무작정 올라올 때 처음에 이제 그 정릉동을 어떻게 해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갔는데, 정릉동에 가니까 산 꼭대기까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물이 없으니까 수돗물을 가서 길에다 먹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내가 붙일 길이 없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나와서 시골에서는 왕이었지만은 서울에 오니까 고등학교 나오면 면 못 내는 거야. 그럼 우선 호구지책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어떤 경로를 해가지고 이 목동에 오게 됐어요. 목동이 그때 이제 김포군 양동면으로 있다가 65년도에 서울로 편입된 거야.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땅값이 훌쩍훌쩍 뛰어 올라가지고 개발이 시작되니까 집을 짓게 되는 거야. 여기 와야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거기를 와가지고 우선에 집 짓는 현장에 가가지고 다녔어요. 그 이제 호구지책을 이제 면하게 되는데, 또 삶이 이제 운때가 맞으려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새를 살게 된 것이 그 동네 부잣집이고, 또 그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네 집에 새를 들게 됐어요. 그 새를 들게 돼 있으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육군통합병원을 목동에 이제 처음 지을 때요. 그 목동에 처음 지을 때 그 집에 한 지붕 아래 7가구가 살았는데, 바로 문 열면 서로 문간방에 살면서 한 사람이 그 통합병원 짓는데 경리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질통도 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측은하게 봤어요. 당연히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에 나오시오. 전천후 사업장에 가서 일해야 일당은 작지만은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 나가면 또 3일 동안 나가가지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 경비 월급이 12,000원 받았어요. 12,000원 받으면 그때 이제 쌀 한 가마에 6,000원 할 때니까 쌀 2가마 되니까 괜찮더라고. 그렇게 이제 한 8개월쯤 있다가 보니까 그 조합에 있는 임시 직원이 조합장 동생뻘 되는 사람이 군회를 가게 됐어. 군회를 가게 됐는데 그 조합장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이쁘게 본 거야. 아주 근실하고, 그 이제 그 경비를 나가니까 야간에 나갈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경비를 쓰고 나오니까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잡을 좀 붙이고 나면 눈이 부스부스 들고, 그 집에 또 마침 양계를 하는데 닭을 한 40-50마리 길렀어요. 그럼 양계장에 그 닭똥도 있고 뭐 하잖아. 이걸 내가 틈틈이 이제 치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를 굉장히 이쁘게 본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야, 참 저 문가방에 사는 저 사람이 굉장히 건실한데 그 어디 취직 좀 시켜줘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합장 동생 된 사람이 군에 가게 되니까 이 조합장이 우리 마누라한테 이제 불렀어요. 그 학교는 어디 나오고 뭐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어떨 때 이렇게 농업학교를 나왔다 그런 거야. 거기 바로 농사직의 그 임시 직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디다 대다가 하도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 가니까 학교를 어디 나왔냐 그래서 난 저 경주 상업고등학교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농업학교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건 뭐 잘 모르고 한 얘기고 농사를 내가 5년 동안 지어왔습니다. 이래 쭉 얘기하니까 그럼 됐어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6월달가 됐는데 이 7, 8월 그때는 이제 뭘 들어가면 농사 그 지도식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9월달 되면 농사도 이제 끝나니까 그 지도직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양수장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양수장에 이제 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나는 그런 기계를 처음 본 거야. 뭐 집도 크지만 그 양수기 한 대가 내가 볼 때는 집채만하게 보이고 이런 건데 이게 스위치를 하나 딱 집어여면 기가 와 들어가지고 물이 붕붕 나가는 거야. 신기하다. 그래 그것이 이제 뭐냐 전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살 길 전기를 배워야 되겠다. 내가 여기 무슨 뭐 조합장을 알아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시험 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순전히 조합장 은혜를 입고 들어왔는데 내가 잘해야만이 조합장을 살려주고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전기를 배우려고 노력한 거예요. 서점에 가서 책도 하나 사보고 뭐 해보니까 서울의 청계천에 서울공과학원이라고 있는 것이 전기를 가르쳐줘요. 이게 4개월 코스인데 그래서 그 4개월 코스 입문을 하려면 4월 1일부터 가야 되는 거야. 그 4월 1일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해보니까 뭐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네들은 봐가지고 이제 이 입문부터 이렇게 가는 거지만 난 처음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4개월 코스를 가는데도 그때가 어떤가 하면 70년대에 내가 거기를 입사를 했는데 72년도에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났어요. 그게 이제 10월달 됐어요. 10월 그때도 생년 처음에 그런 물난리 나니까 10월 10일 날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폭우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완전히 뭐 동해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양수를 했는데 아침에 가니까 목동 일대가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밤낮으로 푸는데 꼭 10일 동안을 물을 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목동 일대 논이 그냥 나락이 전멸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자격증 생각도 안 하고 우선 내 직장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알면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청계천에 이렇게 다닐 때는 인구가 좀 작고 뭐 하니까 5시에 퇴근을 하고도 7시까지 청계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차가 자꾸 복잡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쉬다가 보니까 영등포에 학원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한번 가보니까 영등포만 가까우니까 충분히 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을 내가 월급을 14,000원을 받는데 학원비가 12,000, 참 6,000원이에요. 6,000원에 학원비를 내니까 반절 써야 되잖아요. 교통비하고 책 사보고 해야 되니까
밥은 집에서 땡기면 먹더라도 반절 이상 써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개월 다니고 또 좀 저축해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학원 원장이 처음에는 이제 기능사도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그 원장이 한 불러가지고 이제 기능사 자격증도 땄고 이러니까 뭐니 뭐 해도 기사 자격증을 따야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을 따도록 기사반에 가서 공부를 하라 그랬더라고. 내가 뭐 기사반에 가가지고 뭐 기능사도 제도 모르는데 뭐 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하다 보면 남이 날 닮아라 하듯이 거기서 거기니까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년 다녔어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을 중시 안 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는 할 줄 알고 주파만 놓으면 되는데 이 전기 관계는 전기공학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고차원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처음에 가보니까 무슨 뭐 S자를 쫙 길게 하면서 인트락 하면서 뭐 0에서부터 뭐 10까지 뭐 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뭐 라플라스가 뭐 어쩌니 저쩌고 하는데 기가 막힐 거야. 그러니까 이거 수학 공식집을 사가지고 항상 주머니에 가야 다니면서 오면서 가면서 그때는 우리 양수장하고 조합하고는 그냥 논둑으로만 이렇게 쭉 가니까 읽고 심지어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하니까 그때는 이제 계산기도 없었어요. 계산기도 없을 때고 그 계산을 하려고 계산척이라고 있어요. 계산척을 우리 처제가 그때 일본을 가는데 일본에 그때 이거 돈 벌러 갔는데 처제한테 부탁해가지고 계산책을 사오라 해가지고 그 계산책을 가지고 이제 뭐 풀이하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계산기가 나왔죠. 계산기가 나와가지고 공학 계산기 해서 그런데 그래서 한 3년간 더 다니다가 기사 시험을 쳤는데 자격증을 기능사 1, 2급을 땄었고 그 다음에 가서 기사 2급에 소방설비기사, 전기안전기사 또 이제 철도에 신호보안기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기기사 2급을 수령한 거죠. 2급을 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가 하면 그때는 이제 전기기사 2급을 가진 사람은 보안 담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보안 담당을 선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 그 수용이 있으면 몇 킬로 이제 그 이상은 보안 담당은 이제 선임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그때는 무슨 뭐 직장에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자격증 있으면 갖다가 선임을 하게 됐어요. 그 선임을 할 때 최하가 5만 원 받았어요. 내가 그때 월급을 12만 원 받을 때 한국에 가서 자격증 갖다 걸고 하면 거기 가서 무슨 뭐 점검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문제 아니고 법적으로 이거 걸으라 그러니까 걸어만 하면 한 달에 5만 원 주는 거야. 그러니 한 100군데만 그으니까 배보다 배꼽보다 큰 거야. 그렇게 하다가 83년도에 목동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합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 조합장이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직원을 이제 잘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농지개량 조합에는 그 목리 면적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있는데 목동의 그 전체가 없어지니까 난감한 거지. 그래서 그게 발표가 나가지고 이 양반이 이 직원회의라는 건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직원들한테 몇 개 넣고 하라고 했는데 직원회의를 한번 불러놓고는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12월 달밖에 없으니까 그 동안에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옮길 수 있도록 해다와. 직원을 3명을 줄여야 되는데 서로가 생편에 맞게 내가 누구를 나가라 할 수 없으니까 12월까지 좀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결심을 했죠. 조합을 떠나더라도 부수입이 현재보다 많으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줄지만은 남보다 생활하는 건 나으니까 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했고, 한 사람은 또 자기가 농토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가 나가도 되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한 사람은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회의를 딱 할 때 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제가 일체적으로 제가 퇴직하겠습니다 했고, 또 한 분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 어르새끼 하나 이제 권고가 사직을 시킨 거야. 시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지나다가 이게 또 법으로 어떻게 된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몇 이상이 돼야 뭐 하고, 그 회사를 만드는 서울은 서울 각 시도별로 해서 파우달을 주가지고 그게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91년도에 그 공포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또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이 전기 기사들은 꼭 저 맞이 아니면 막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을 못 배웠어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면 전기 주임을 해가지고 변전실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전실 책임자가 되면 변전실은 옥상 아니면 지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기만 하면 주임이 되면 그 밑에 직원이 2~3명 있다고요. 그것만 통솔 해가지고 전기 사고 뭐 없이 지나가면 그걸 끝나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나와서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더불어 사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합지졸이 모인 거야.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5번을 헤쳐보게 됐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신종로의 한전전기 안전관리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15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 하면서 96년도에 여기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근데 그때만 그 빌라트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이렇게 집단 체제에 있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을에 이사를 왔는데 봄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입주가 되니까 경로당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이제 와가지고 65세 이상들을 모여라 해서 하는데, 그때 난 65세가 안 됐어요. 우리 나이는 65세지만 고정사회는 안 돼가지고 준회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알면서 우선 이제 그때 이제 총무 일을 했죠.
총무일을 하고 할 때, 우리 회장을 본 사람은, 이 사람이 군 생활을 할 때 육군본부에 있었어. 육군본부에 있다 보니까 이 행정적인 거, 뭐 이 단체적인 움직임 뭐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자기는 이 아파트의 경당 회장을 맡으면서 그때만 해도 이 태극기 관내 국가관님이 투철하잖아요. 여기 지금도 이제 국기계양대가 없어요. 그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국기계양대를 세워달라 뭐 하고 막 야단을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들하고 알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아들이 여기 살면서 자기 주민등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됐죠. 그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연소 회장인가요? 그래서 이 회장직을 맡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 지회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 송내동에도 경도동이 그때마다 연락이 있더라고. 이것은 내가 회장들을 만나가지고 뭘 해야만이 경당이 돌아가는 걸 알겠다 싶어서 내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 부천 자유시장 맞은편에 가면 5,000원짜리 소고기 뷔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송내 이동의 경당 회장들 초청을 했죠. 초청을 딱 가니까 뭐 자꾸 지금 먹는 자리에 오라고 그러니까 다들 왔더라고. 와서 인사를 쭉 하고 내가 이래 하니까 우리가 매달 좀 만나가지고 경로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하고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 5, 6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뭐 회장이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총무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회장을 하시는 분이 이 경로당 회장이 4년 하고 연임밖에 못하게 됐어요. 8년간 하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한 분이 이제 나가게 됐지. 나가게 돼서 요새는 이제 내가 총무 겸 회장 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내고 할 때는 그냥 노송해, 송조원 이렇게 하지 뭐 총무니 뭐 회장이 안 하고 매년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 뭔가 하면 그전에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도 일어나는 사실 잘 모르는데 동네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동장이 알게 됐어요. 동장이 알게 돼가지고 아 이런 모임이 있구나. 이걸 가서 PR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매달 나 좀 불러주셔야 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소사 지회장님이 이 동네 살거든요. 그 지회장님하고 동장은 이제 공문을 안 치고 지금 13개 경당 회장들이 이제 모여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당을 이제 운영을 잘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된 거면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메일이나 뭐 하고 하는 건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대충 이제 배웠는데 여기 이사를 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소사지회에서 컴퓨터 강사를 양성해가지고 노인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모집을 한 데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참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뭐 컴퓨터 그거 하고 뭐 하는 거 하는데 이걸 갖다 노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데 별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거기 나오는 경문을 노트로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거야.
찍어서 사진을 올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사진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그때 이게 새 거였어요. 새 건데도 버벅거려 가지고 잘 안 돼요. 또 그때 처음에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잘못 누르고는 다 만들어 놨는데 훌쩍 날아가가지고 어디 간지도 또 몰라. 그래서 이제 저쪽 방에 있을 때 이제 밤을 막 새우고 했었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끝날 무렵이 거의 됐는데 그 강사가 프린트를 해주는 것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대로 올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캡처라고 하더라고. 그 캡처라는 거 뭐 어떤 거냐 해서 마침 이제 내 조카가 초등학교 훈장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내한테 어렴풋이 알려준 게 있어요. 그 기억이 나가지고 걔를 불렀더니 마침 USB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저장한 게 있다. 그 컴퓨터에 딱 저장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 해서 좀 배웠는데 한 2번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하던 건 다 무사를 해버리고 이거는 캡처를 해서 컴퓨터를 끄고 켜고 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바탕 화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이제 초보적으로 쭉 이제 한 걸 다 이제 그 캡처를 해서 사실 딱 누르면 띄워 넣으니까 이런 걸 갖다 이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두 다 좋다 그러고 그 지회에 있는 센터장이니 그것도 지회를 이제 총괄하는 뭐 부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출판사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출판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센터장이 한번 날 보고 그 회장님 그 원고를 무료로 줄 수 없습니까? 근데 무료로 주지. 했는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나는 원고만 그전에 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전에 보니까 필적이 좋잖아요. 거의 다 그냥 원고 용지에 그저 삐딱삐딱 해가지고 해서 출판사에 넘겨주면 이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교정을 하고 뭐 맞춤법을 맞추고 편집을 하고 했는데 내가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돈 되는 게 아니다. 워낙 컴퓨터 책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노인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이게 책이 팔릴 건 아니니까 편집이 뭐 다 해가지고 거기서 프린터만 해서 책을 만들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걸 이제 아들 딸 다 동원해가지고 편집하고 해서 넘겨줬어요. 넘겨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단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건 페이지 관계 이걸 내가 다 만들었긴 하지만 목차 관계는 또 따를 거니까 네가 알아가지고 목차는 네가 만들어 해서 줬다고. 그랬더니 목차 만들어가지고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큰명을 없애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컴퓨터라는 것이 고가이고 자기 집에 다 있어도 소유주가 돈은 어른이 됐겠지만 소유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맘대로 못 만져. 그렇게 이제 한 3년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아, 이 스마트폰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동사무소에서 김만수 시장이 한번 초도순실 나오니까 뭐 우리 동네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회장님 좀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제 줬어요. 그 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시장한테 이제 했는 모양인데, 그날도 내가 공교롭게 또 무슨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내가 혼자 못하니까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내가 그 총동원 된 것을 책임자를 해서 스마트폰 하니까 폴더폰이라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것마저도 학생을 한 20명 받았는데 제자가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자, 제자를 또 확보를 해 놓으니까 선생이 또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겨우 1년간을 이제 그 집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또 컴퓨터를 또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컴퓨터 강사들 모임이 쭉 있어서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예. 내가 하고 싶어도 상대가 응해주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수님이 좀 더 그런 방면에 하면 널리 좀 보급을 해가지고 송조원을 찾아가면 돈은 드리고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언제를 찾아가는 걸 환영한다고 널리 좀 선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